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경기대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조뱅설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 그 중간선거도 이제 다 결판이 났고, 지금 이 미중 관계나 미북 관계가 지금 아마 가파르게 클라이맥스로 치닫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오늘 조 교수님 모시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기 어디야, 어저께 그러니까 이제 결판이 다 나서 지금 아직 좀 덜 개표가 된데 아마 하와이 같은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덜 개표된 것 같은데. 그렇죠. 하원이 민주당이 이제 제가 속이 많이 쓰립니다. 조 교수님한테 10만 원 내기 해갖고 지금 바쳐야 되기 때문에. 팀들 회식 가십시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돈이라 그러면 사족을 못 써. 제가 무려 10만 원빵 내기를 했잖아요. 조 교수님하고. 23대 197 지금까지는 공화당이 이제 제가 이제 지금 15석 남았으니까 아마 다 까면 공화당이 한 203석, 202석, 민주당이 한 230, 232 정도에서 이 정도면 무지하게 선방한 거예요. 그 선방의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네. 뭐 트럼프가 이 경제 정책, 네네. 그다음에 대외 전략, 네. 그리고 국내 이 여건 특히 북한 핵 문제하고 한반도 문제, 중국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일부 그 강성, 특히 인권을 중시하고 하는 그 보편주의자들이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한 30명 가까이가 대개 대외 정책에 있어서 매파들이죠. 네. 대외 정책의 매파고 그 매파의 수단이 밀리터리한 수단보다는 그 휴머니타리언한 그 보편적 인권의 그 가치를 둔 PC좌파들하고 좀 다르죠. 그런 팀들이 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사실 카드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은 또 50, 지금 한 3석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이미 공화당이 과반을 넘었거든요. 51대 46. 그러니까 이거 다 까고 나면 53대 47이거나 52대 48 정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원은 이제 노다지를 캔 거죠, 트럼프가. 왜냐하면 군사 외교는 또 다 상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혹시 모르겠지만 제일 괴롭혔던 게 탄핵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원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만은 탄핵에서 하원에서 혹 어길되더라도 그걸 비토할 수 있는 그거니까. 상원에서 그렇죠. 자신의 그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 안전판을 만드는 거죠. 결국은 저도 이제 그런 거 들어봤는데 요번에 하원은 민주당 가고 상원은 공화당 가서 어느 쪽도 이긴 거 진 거 없는 그런 거가 될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중간 선거기 때문에 원래는 져야 되는 거거든, 트럼프 진영이. 그렇죠. 근데 이거를 쌤 게임으로 만들어 버린 거라서 이거는 좀 의미가 다르죠. 선방이라고 그러고 근데 사실은 성공인 게 비즈니스맨이 사실은 CEO 출신인데 이게 매니저 출신이 아니라 오너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 정치가로 변신해서 대통령까지 단숨에 배팅을 해서 가져와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고 온갖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걸 타켓을 잡아서 정치적인 파워를 획득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도 그전에는 사실은 공화당의 인프라를 통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지만은 요번은 자기 선거 자체를 완전히 자기가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화당에 대한 지배력, 공화당에 대한 굉장히 강해졌죠. 설득 능력 이런 것들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완전히 트럼프는 미 합중국의 아주 1급 지도자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사람이 그냥 개인적인 그런 정치가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독트린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강대국으로 만든다. 뭐 이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몰아붙인 그런 선명한 노선을 가지고 몰아붙이게 돼서 공화당에서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가치 투쟁을 전개하는 정당이 된 거예요. 공화당이 맹렬하게.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같이 왜냐면 이게 부시 아버지 부시 때도 이건 없었거든. 아들 부시 때도 없었어요. 아들 부시 때 그 9.11이었지만 예. 그때는 그러니까 테러를 일으키는 저 이슬람 극단 세력의 근거지가 되는 아프간과 이라크를 친다. 예. 그 정도였지 이런 사회 전반적인 뭐 미디어, 언론 심지어는 학계도 관계가 되고 이러면서 예, PC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짜 뉴스랑 그리고 이제 그 감세 그다음에 제일 골아프고 있는 그 이민자 정책 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하나로 엮은 그 네. 더 중요한 거는 친중 친러.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러시아를 중립화시키고 중국을 치겠다는 전략 나갔을 때 네. 그 뉴욕 그 워싱턴 포스트에 글을 쓴 그 어디요 저기 뭐야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폴 크루만. 크루만이 아주 극언을 했다고요. 그때 예, 그때 했죠.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반러 정책은 네 맘대로 정한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후에 전통인데 왜 네 맘대로 바꾸냐 임마 예. 이러고 극언을 했는데 그런 게 다 연결이 된 그러니까 러시아 중립화 그다음에 미중 전쟁으로 가는 이런 일련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트럼프가 방어해낸 거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국내적인 의미도 굉장히 크고 네, 아마 아버지 부시 그러니까 냉전 30년 전에 29년 전이죠. 내년이면 30년인데 몰타에서 고르비하고 고르비가 그 동독에 방문을 해서 호네카한테 이제는 소련은 떠나간다. 그리고 공산당을 민주화시키지 않으면 글라스노스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바로 데모가 일어났고 한 달 뒤에 몰타에서 12월 4일 날인가 냉전 정식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건 아주 급작스럽게 돌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레이건 때부터 진행된 게 축적이 된 거고 지금 이 트럼프는 아마 그게 비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요새는 아주 냉전이 종식될 때 우리 학자들한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 일종의 자괴감 비슷하게 학문을 왜 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의 행보는 아마 그 이상의 요소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그 미국을 그러니까 족탈불급의 G1으로 만드는 그런 거 하나고 두 번째는 그 1인당 국민소득 한 8,700불 8,700불 그러니까 연간에 달하는 14억 명 중국을 길들이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뤄내면 이건 거의 급이 제가 보기에는 급이 우드로 윌슨이나 FDR급 정도 되죠. 레이건급을 넘어서. 그러니까 20세기의 가장 그 훌륭한 미국 대통령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이유가 그 헌팅턴이 냉전 종식되고 난 뒤에 문명 충돌을 할 거라고 봤잖아요. 사무엘 헌팅턴. 그런데 그건 사실은 상당히 그 충돌의 구조만 이야기를 했지 미국이 그걸 제압할 거다. 혹은 문명이 아니라 서구가 만들어낸 글로벌 스탠다드 혹은 미국적인 아메리칸 스탠다드 이거 자체로 문명의 도전을 막아낼 거라고는 확신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었는데 매티스 국방장관 아시죠? 참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한데 뭐 미국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거의 독서광 결혼 안 했잖아요. 그게 총각이에요? 총각입니다. 총각이고 나 몰랐어. 모든 지금 살아있는 현존 최고의 소위 말하자면은 전쟁 지휘자인데 이 사람이 연설을 한 일주일 전에 한 5일 전에 했어요. 한 일주일 전에 했죠. 미국의 그 지금 미국의 지금 안보 위협을 동북아에 관련해서 지금 동북아밖에 없습니다. 뭐 시리아 이런 건 아니고 사실은 제일 큰 게 중국이고 그다음에 소련, 구소련, 러시아고 그다음에 북한인데 이 세 가지를 정말 학자보다도
제1급의 학자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은 파워의 문제다. 힘의 문제다. 예. 이거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소련이 지금 미국의 버금가는 ICBM과 그렇죠. 미국의 버금가는 핵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파워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밀리터리 파워의 문제다. 더더군다나, 소련은 예. 지난번에 예. 우크라이나 예. 얄타 회담했던 크리미아 반도를 들어갔는데 사실은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사적인 대응을 안 했죠. 안 했죠. 예. 건지 안 한 건지 어쨌든 대결을 안 그 했지, 이유가 미국이. 파워의 존재가 여전히 예.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노스코리아를 들었습니다. 네네. 북한의 문제는 얼전시의 문제다. 긴급성, 화급성. 예. 이제 이게 왜 이게 우리 지금 지식계나 혹은 정치가나 혹은 언론계에 이게 포커싱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바보라서 그런 건지 알면서 그런 건지 좀 바보스러워서 그래요. 기레기들이 이게 네. 눈이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신을 다루는 실력 있는 기자들이 가끔씩 있는데 편집국장이나 이 그 편집국의 그 상층부나 논설위원실에서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외신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있고요. 저랑 좀 연결이 있는 거 아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 신나게 해서 정리해서 올려도 신문에 반영이 안 되는데 제가 그거보다 좀 더 좀 화끈하게 노골적으로 질러버리니까 이메일 가끔씩 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 정확히는 안 밝혀요. 네, 정확히 안 밝혀요. 왜냐면 제가 워낙 폭탄 같은 놈이라 저랑 가까이 있다가 뭐 이제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똥물 뒤집어 쓰니까 정확히는 안 밝히는데 자기가 메이저 언론의 외신부에 있다. 뭐 워싱턴 특파원이다. 근데 귀하 지금 자기가 잘 잘 경청하고 있다. 뭐 이런 그 격려 이런 메일 같은 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북핵 문제를 어전트하게 본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중국은 뭐라고 했죠? 저 그때 매티스요. 의지의 문제. will. 이 뭐냐면 사람 생각의 문제인데 지금 중국이 행하는 미국에 대한 도전은 이거 머리의 문제. 워싱턴의 의대로 아니 지금 세계사가 이렇게 만들어진 말하자면 그렇죠. 이미 확정된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예요. 그런 거죠. 지 마음대로 문제.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러니까 이걸 상당히 이제 보면은 뭐 우리말로 골 때리는 그렇죠. 겁니다. 천하 체계 서양의 주권 평등 체제는 서양이 주도한 주권 체제는 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회의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미국이 국제법을 만들면서 침략 전쟁을 불법화시켰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 간의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하고 동갑입니다만은 북경대학 나온 자오팅양이라고 그 천하 체계 사실 소설에 가까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저작을 시진핑이가 채택을 해서 서구의 주권 체제를 천하 체계로 바꿀 수도 있다. 바꾸는데 이런 이점이 있다. 이러면서 뭐 왕창 세계 체제의 기본꼴을 중국형으로 한번 대체해 보겠다는 욕심도 냈어요. 그게 망상이죠. 망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매티스 얘기를 우리 좀 편안한 일반 용어로 풀자면 러시아의 문제는 핵보유 군사력의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핵보유 군사력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는 문제고 중국의 문제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망상의 문제고 세계에 관한 망상의 문제고 북핵의 문제는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죠. 화급성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매티스가. 왜냐하면은 김정은으로 보면은 우리가 6월 12일 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우리 정부든 국제 사회는 야 비핵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미국이 이제 하니까 되겠지 뭐 이런 정도의 군사적 차원의 비핵화 문제만 다 포커스를 보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한 30분 만나고 아니 정확히 25분이에요. 만나고 난 뒤에 갑자기 야
NK, 노스코리아, 예. 북한 안전보장 우리가 하마 전문에 쓰고 예. 두 번째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자. 예, 예. 그건 도저히 정말 고도의 정치적인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파 여기서 보수 해협분들은 갑자기 이게 낙동강 오리알 같이 되니까 그 트럼프 개객기 하고 계속해서 그걸 저도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왔죠. 이제 우리 박주필님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아메리칸 미 합중국의 대통령, 예. 세계 대통령이죠. 뭐 힘과 규범과 지환의 대통령인데 뭐. 지환 그러니까 유니폴라 단극의 대통령과 예. 그다음 사실 핵을 제외하고 다른 소위 말하자면 깡패 근성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잖아요. 우리 저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 한두 개밖에 안 되는. 글쎄 제가 시흥 안산대 사시는 분들 욕하려는 게 아니라 북한의 국력이라는 게 시흥하고 안산 합쳐놓은 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사는 20평짜리 아파트도 엘리베이터는 잘 올려 다니잖아요. 거기는 물도 잘 되고. 그리고 저기 그 병원도 좋은 거 많아요. 거기 최대집 저기 대한의협회장도 안산에서 병원했는데. 그게 거기에 이제 3세 손이 예. 신이란 말이에요. 예. 신인데 이게 그렇죠. 아메리칸 합중국 대통령하고 만나서 협상을 했다라고 하는 그 어찌됨은 사실은 뭐 제가 추정컨대 이 학자로서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만나서 그랬을 거예요. 어이, 미스터 김, 체어맨 김,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problem. 당신 햄릿에서 나오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내가 살려주지 마. 내가 안전을 그대와 그대 인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마. 그리고 관계 개선 오케이. 네가 핵을 1을 가졌으면 우리는 1000을 가졌는데 뭐 1대 1000의 문제인데 처음엔 김이 핵을 쓸 의도가 없으면은 저 비핵화 문제는 굉장히 천천히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 합의부터 미국 관계 정상화도 제1위에 올려놓자. 그리고 내심 중국으로부터 시진핑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쪽으로 나와 개방해. 그리고 죽이든 밥이 되든 개방하면은 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사인을 준 것 같아요. 우리가 너 잡아 죽이진 않을게. 그렇죠. 그 사인을 준 거지. 그리고 처음에 김이 제주가 좋아서 중국식이든 베트남식이든 아니면 한국식이든 채택하면은 최소한 잡아 죽이지는 않겠다. 한번 시도해봐라. 용기를 가지고. Be ambitious. 그걸 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평화체계를 네가 그렇게 목놓아 부르고 찾고 있는 평화체제 오케이. 비핵화하면 평화체제 해줄게.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사실은 우리 한국의 정상적인 핵 전문가나 안보 전문가나 혹은 국제정치학자들은 한반도의 핵 비핵화 문제는 사실 한반도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인데 죽어도 옛날에 할아버지에 있었던 비핵지대화. 한국은 원전도 갖지 마라. 그런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가 핵이 평화적인 핵이든 무기의 핵이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공세를 취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90년, 91년도에 오케이 그러면은 전술핵은 빼주마 이렇게 된 사연인데 쟤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죠. 말하자면 인민들의 그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정상적인 국가 정상화를 안 했고 말하자면 극단적인 고립을 자초하면서 핵이 증가의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생존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을 했는데 갖는 순간에 이제 목을 조르는 거지. 목을 조르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그 매티스가 굉장히 화급하다. 그거가 지금 이제 그 얘기 뭐냐면 미국이 이 문제를 이제 벼랑 끝으로 몰 거다라는 우리가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매티스가 이건 화급한 문제다라고 했을 땐 그거 증상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미국은 한민주주의 국가고 모든 국가에 대해서 표준을 항상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핵화하고 CVID보다는 약간 후퇴된 약간의 유연성이 있는 FFVD로 VD로 이제 바꿔줬는데 평양은 여전히 미국하고 옛날에 노재봉 전 총리께서 통미봉남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과 통했는데 옛날 습성대로 계속 지연 전술과 기만 전술을 가지고 소위 눈가림 전술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요번에 그 1차적으로 지금 그 핵 그 시설이던 그 목록 요청에 그쵸. 대해서 성의를 보였으면은 아마 폼페이오가 갔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딱 스톱했잖아요. 목록 제공 안 하겠다는 거지. 안 하겠다 그러고 폼페이오는 못 가겠다 그러고. 폼페이오는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너 목록 낼 준비 안 되는데 내가 너 왜 만나냐. 그렇죠. 그 이제 뉴욕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뉴욕에서. 네,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게. 그래서 폼페이오 김영철 미팅이 깨져버린 거죠. 원래 오늘인가? 오늘 이제 8일 뉴욕 8일이니까 내일쯤 만나기로 돼 있던 게 깨진 그러니까 거죠. 사실 위장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예컨대 저기 핵실험장 그 다이나마이트 입구에 좀 터진 것 같은데 그거 그다음에 뭐 저기 발사대 그거는 이미 가지고 있는 핵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해놓고 이제 또 트럼프는 너스레를 더 이상은 이제 경제 제재 풀어라라고 주장하니까 야 너 목록부터 내놔 임마. 그렇죠.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아마 북한은 목록을 내놓으면은 타켓 지점을 준다 그러는데 미국은 평양이 내놓는 목록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니 웬만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건 정확히 표현했어요. 볼튼인가 폼페오가 그런 말했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목록하고 한번 대처해보자. 네가 내는 거랑 맞춰보면 네가 얼마나 진실한가? 비핵화할 그 있는가? 진정성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목록 갖고 와. 근데 목록 못 내죠. 못 내죠. 이게 이제 목록을 그 못 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거거든요. 뭐냐면은 목록을 내는 순간 목록 그러니까 미국 만나서 오늘 내가 목록 냈다 그러면 오늘 중에 빗장 열고 튀어야 돼요 미국으로.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왜 그런 문제냐면 목록을 낸다는 얘기는 미국으로 핵과 미사일을 반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목록에 있는 요 항목과 요 수량을 미국에 넘겨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미국 반출되니까 까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기술 부품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정이 이런데 만약에 벡터 설정이 또 신화가 또 무너지겠네. 근데 이제 그건 그 다음번 문제고 그 조금 중장기적인 문제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선 네가 나 배신 때려 그러고 그냥 밟죠 그날부터. 그럼 중국의 국경이 봉쇄되고 중국에 에너지 안 들어온다 딱 하면은 그 자기 부하들한테 맞아 죽잖아. 그러니까 이건 목록을 내는 순간 김정은을 비롯한 권력 상층부가 죽는 자리예요. 그냥 그 순간부터 죽을 자리예요. 그러니까 목록을 낸다는 얘기는 빗장을 여는 거라고. 차체스크 모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빗장을 열어줘야 된다고 미국한테. 그래서 우리 보호해 주세요가 돼요. 그리고 튈 준비를 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 결심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게 이제 김정은의 딜레마인데 거기다가 중장기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첫째가 중장기적으로는 이 핵을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야 이 휴전선 남쪽의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야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위협이 이 햇볕 세력이 사용해온 위협이 현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위협이 있어야 야 그럼 평화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북한 애들이랑 잘 지내야 돼 뭐 이러고 엉금엉금 이제 구렁이 담 넘어 한두 번 넘어가면 야 종북도 좋고 친북도 좋고 김정은도 뭐 개념 오빠고 이쁜 오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뿌리를 보면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다이코토미죠. 이분법 그 딜레마 가짜 딜레마의 그 족쇄라고요. 이게 트럼프가 이걸 한 거 알아요? 저기 11월 달에 작년에 국회 연설에 왔을 때 그러니까 all of Korea 그러니까 남북 전체가 다 is under this spell
근데 그 스펠 이 마법 주문 아래 묶여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마법 주문 이 뭐냐면 그 under this spell의 그 스펠이 뭐냐면 그 패러그래프 그 위 패러그래프 보면 북의 핵과 미사일에 의한 위협. 예. 즉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위협 아래 한국인 전체가 갇혀 있다. 이걸 작년에 트럼프가 국회연설에서 했다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한국인들한테 많은 부탁을 한 게 핵은 정말 국제정치 학으로 핵 문제만 가지고 이게 왜 깡패가 핵을 갖는 순간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죽음의 그렇죠. 직전에 간다라고 하는 핵은 핵대로 못 쓰고 큰 애써서 핵을 만들었는데 거짓하고 뭐 하면서 했는데 갖는 순간 골로 갑니다. 그게 뭐 그렇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충분히 그 사례도 있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체제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법에서 좀 벗어나라. 그러니까 문재인과 집권 세력의 이야기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all Koreans 그러니까 모든 한국인들이요 그대들 위대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체제가 핵보다 더 강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의 핵보다 훨씬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정확히 한 게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자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라는 존재 자체가 북에게 가장 치명적 위협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유와 암흑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와 노예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블루프린트를 살짝 보여준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로 그 김정은이 핵을 못 내려는 이제 중장기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저기 뭐야 고난의 행군 뭐 200만 300만 굶어 죽어가면서 이 노선으로 지난 20년 동안 달려왔는데 제 아버지 때부터 제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급사시켰는지 잡아 죽였는지 아무튼 간에 그렇죠. 김일성은 죽는 애 내려놓으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 갑자기 죽어버리면서 김정일이 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한 건지 죽음을 유도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지금 전문가들이나 학자들도 잘 그 주목을 안 하고 있는데 북한 2,500만을 저렇게 질곡으로 빠뜨린 냉전이 종식되는 이 좋은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게 했던 거는 김정일의 집권욕. 그러니까 지가 실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핵을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실제적으로 집권이 완성된 게 1980년대 초잖아요. 82, 3년 되면 다 되죠. 그러니까 84년에 김일성이가 묘항산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84년에 완전히 묘항산에서 말하자면 아방궁을 하고 저 뒷전에 물러앉고 아들한테 송시를 씁니다. 왜? 우리 아들 좀 잘해주세요. 나는 그냥 뒷전에 있어요. 위대한 내 아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데 이제 94년이 김일성 죽은 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의 행군으로 끌고 들어갔죠. 그게 이제 왜 뒷전에 물러났던 김일성이가 들어왔냐 하면은 동구 무너지니까. 아니요. 소련 무너지고. 고르바초프가 나온 겁니다. 85년에 고르비가 딱 나와서 신사고 이제는 더 이상 전체주의도 없다. 그 민주화, 글라스노스트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명령 경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니까 페레스트로이카로 개혁을 하겠다. 경제 개혁을 하겠다. 이게 나오니까 이게 김정일이 아들이 저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불안해서 다시 나왔고 그 참모는 그러니까 군과 당은 김정일이한테 맡겨놓고 국무원, 행정은 다시 그때 강성산이든지 연행무기라든지 뭐 해서 테크노크라트들 좀 오랜 시간 동안 국가 관리를 사회주의지만 국가 관리를 했던 사람들을 다시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그리고 남쪽에서도 그쪽에서 남쪽에 대해서 협력 정책을 했잖아요. 왜? 총리 회담하고 우리 좀 봐달라. 그리고 우리가 유엔 가자 그럴 때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들어왔고 그리고 미국하고 미국으로서는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95년도에 끝이 나니까 이거를 미국이 연기를 해야 되니까 미국이 좀 아쉬운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민주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는 한 1년 동안 미기적 보고 있다가 3월 18일 날 핵 위기를 이제 말하면 NPT 네. 탈퇴를 선언해 버립니다. 예, 예. 그러면서 9월 그때부터 1994년 93년 3년. 그러니까 예. 우리가 2월 25일 날 취임사에서 예. 어떤 민족도 어떤 동맹도 민족을 우선할 수 없다. 미국보다는 북한이 더 우선이다라고 YS가 이게 완전 골빈 소리 한 거예요. 그때 사실은 한한상이 그러니까 김정남이 그 두 사람은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YS를 뒤에서 이걸 한 거지. 저는 그리고 그때 예. 이제 말하자면은 제야 팀들을 많이 이제 예. 그 정치권으로 발탁을 했죠. 발탁을 할 때 관료, 그러니까 내각에도 그러니까 예. 저도 들어갔고 국무위원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 국회도 나중에 뒤에 이제 선거했고 그리고 청와대 참모, 그다음 장관 여기에 지금 보면은 참 어리석고 위험한 사람들이 대통령 그 연설문에서 미국 언제는 미국 중심의 정책에서 친북 정책을 하겠다라고 취임사 연설 가장 권위 있는 가장 최초의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양 김정일로서는 장난을 쳐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지아버지는 내려놓으려 그랬는데 그렇죠. 지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했든지 혹은 뭐 죽음을 카터 가서 이쪽에서 클린턴이 뭐 북폭을 하겠다 뭐 하니까 카터를 중재를 세워가지고 반쯤 손 들었죠. 언제는 김일성 그때 손 들었었다고. 근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죽었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고난행군으로 끌고 들어가서 200만 300만 죽으면서 지금 핵까지 온 거거든. 그러면 지금 핵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우리 아버지가 개자식이었어요라고 선언하는 거랑 똑같아요. 김정은이가 만약에 핵을 내려놓으면 그다음에 200만 300만 죽은 거는 다 저기 그냥 좀 잘못해서 죽었나 봐요. 그렇죠. 이때까지 한 20년 고난의 행군에서 산꼭대기 핵과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산꼭대기 올라왔는데 결론은 이 산이 아닌가 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두혈통 사교체제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가 이거 못 내려놓는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은 태영호가 아니더라도 그 우리 그러니까 한 지금 딱 사반세기네요. 25년간의 맥락을 보면은 김씨 소위 말하는 사교적벌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